안녕하세요. 근거엄마입니다. 지난 실비보험 면책기간 일부 영상에서는 2009년 8월 말까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2009년 9월 이후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실비보험이란 실제 치료비를 청구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실비보험의 보장기간 안에 보장이 안 되는 기간이 존재하는데 이걸 면책기간이라고 합니다. 즉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장을 받는 전체 기간 중에 보장이 안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면책기간을 잘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했어도 실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비보험의 면책기간 잘 알고 청구해야겠죠. 오늘은 2부 2009년 9월부터 가입한 실비보험의 면책기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앞전 1부에서 소개해드린 실비보험의 경우 그러니까 2009년 8월 말까지 가입했던 실비보험은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서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장 금액, 보장 지급률 등 그 약관이 보험회사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야 이렇게 아니라 우리 표준 약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동일하게 보상 처리를 해주자 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9월부터 나온 실비보험은 전 보험사가 모두 동일한 약관을 적용해서 판매하게 되었고요. 여러분이 어느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하든 보장 금액과 보장률이 동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보험회사별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험의 보장과 면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이후 여러분들이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가입 시 해당 연도의 약관이나 내용이 조금씩 개선되어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입한 연도를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가입한 연도에 따라 면책기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가입자마다 다 조건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크게 보장되는 범위를 알아보실까요? 첫 번째로 2009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면책기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갱신 주기는 3년이었고요. 만기는 100세 만기셨습니다. 이때부터 입원을 하면 본인 부담금 10%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90%였습니다. 자, 통원의 경우는 본인 부담금 5,000원을 제하는 게 아니라 동네 병원을 갔냐, 대학 병원을 갔느냐에 따라 하루에 10,000원에서 20,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고당 상해, 그리고 각각의 질병에 대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365일간 보장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때부터 면책기간이 9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80일의 면책기간이 존재했다면 상해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으로 일정 기간 한 번 지나면 보장이 안 되었었죠. 그런데 이때 즉 2009년 9월부터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기존보다 면책기간도 짧아지고 상해로 인해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90일의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겨울철 미끄러져서 길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2009년 8월 이전에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딱 6개월만 보장이 되고 더 이상 보장을 받지 못했었을 텐데 2009년 9월 이후에 실비를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보상을 받고 90일 동안 면책기간으로 보장을 못 받는 기간이 존재하고요. 다시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1년으로 상해로 인해서 허리가 아파서 재발하더라도 1년간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보장해주겠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통원도 통원에 대한 보상의 수가 이때부터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상해당 그리고 한 질병당 모두 1년에 365일 중 180일의 통원 일수가 보장이 되고요. 처방 조제비 및 약값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1년에 180건을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당뇨가 생겨서 통원 치료와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된다면 1년 중 병원에 간 날을 횟수로 180회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180회 한도 내에서 통원 치료를 다 받았다면 면책 기간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80회 한도를 다 쓰고 나면 다시 1년 되는 시점에 180회 한도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장 기간까지 반복적으로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질병 입원비 면책 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은 기존 상해나 질병의 발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면책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병 또 한 가지 사고 각각의 면책 기간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고 날짜가 다르거나 질병의 종류가 다르다면 각각 보상이 되고요. 각각의 면책 기간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허리가 안 좋아져서 척추 협착증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3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볼까요? 자, 입원한 날짜는 2020년 1월 1일에 입원을 해서 딱 3일간만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해야 하니까 길게는 입원 못하고 있다가 1년이 조금 넘어가니까 허리 아픈 게 재발한 거예요. 자, 시간도 되고 해서 다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입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2020년 1월 1일이 최초 입원한 날짜라고 했죠? 그때 딱 3일간만 입원을 했어도 이 질병에 대해 보장이 그때부터 치료를 중간에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버리게 되면 그 시점부터 면책기간이 90일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면책기간을 마냥 몰라서 1년이 넘어간 아슬아슬한 시점인 2021년 2월 1일에 입원을 2주나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푼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2020년 1월 1일에 입원을 시작했다면 2020년 12월 말까지는 중간에 입원을 했다, 퇴원을 했다, 입원을 했다, 퇴원을 했다 얼마든지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최초로 입원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3개월간의 면책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피해서 재발하더라도 그때가 지난 이후에 청구하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 아파라고 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 통원 치료만이라도 받고 있다가 면책기간이 지난 이후에 입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실제로 입원한 기간이 365일이 되지 않더라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시점부터 3개월간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존재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4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의 갱신 주기가 1년이고요. 만기는 15년 만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갱신 주기도 짧아지고 만기도 뭔가 짧아진 것 같죠? 단 납입 보험료는 물론 저렴해졌습니다. 자, 15년 만기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15년 주기로 변경된 약관에 의해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10%, 보험회사에서는 90%를 보장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비급여 항목은 20%, 보험회사에서 80%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통원비는 병원에 따라서 하루에 10,000원에서 20,000원을 제하고 나머지가 보장이 되고요. 약제비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보장이 됩니다. 그럼 면책기간을 알아볼까요? 이때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한 질병당 그리고 한 사고당 365일간 보장을 받을 수 있었고요. 365일간 내내 보장을 받았다면 면책기간 90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장이 하나 더 생겼어요. 즉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간 입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약관에서. 그러니까 재발하더라도 면책기간과 상관없이 보상 청구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뇨로 2020년 1월 1일에 입원을 해서
2020년 3월 1일에 퇴원을 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퇴원일인 3월 1일부터 입원을 안 한 날이 180일이 지났다면 다시 당뇨가 재발해서 입원을 하게 되더라도 365일이 지나고 90일의 면책기간과 상관없이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다면 보상 청구가 되기 때문에 당뇨로 재입원을 했어도 재입원한 날로부터 다시 365일 동안 새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16년 1월 이후에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실비보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갱신주기 1년, 그리고 만기는 15년이고요. 입원 의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금 10%,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90%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자, 비급여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20%를 내야 됐고요. 보험회사에서 80%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면책기간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입원을 한 경우 보상한도 소진 시까지 면책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한도를 다 소진해야만 90일간의 면책기간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되면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언제 입원을 하든 중간에 퇴원을 하든 상관없이 입원 시의 의료비가 각 질병당, 각 상해당 5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는 면책기간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다 소진해야지만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365일 안에 90일의 면책기간을 빼면 275일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입원한 날로부터 275일 이내에 5천만 원의 보상한도를 진작에 다 써버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최초로 입원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는 중간에 5천만 원을 다 썼다고 하더라도 보상 청구를 그 안에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되는 시점에 다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365일 중에 150일 만에 5천만 원을 다 썼다라고 하면 275일 이내니까 이럴 경우에는 365일 중에 나머지 215일 동안은 보상 기간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366일째인 그날부터 다시 5천만 원 범위 내로 보장 금액이 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한 질병당 그리고 한 사고당 각각 1년간 180일 한도로 보장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통원 일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80회 한도 내에서 통원 치료를 다 받았다면 면책기간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80회 한도를 다 쓰고 나면 다시 1년 되는 시점에 180회 한도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2017년 4월 1일 이후 변경된 실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실비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 그리고 15년 만기로 가입하셨을 겁니다. 자, 입원 시에 본인 부담금 10%를 내야 됐고요. 보험회사에서 90%, 그리고 비급여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20%를 내야 됐고 보험회사에서 80%를 보장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원 시에는 병원에 따라 하루에 10,000원에서 20,000원을 제하고 받을 수 있었고요. 약제비 같은 경우도 하루에 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비급여 부분인데요. 이 비급여 부분을 별도로 특약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가입을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실비가 확연히 안 좋아졌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사실 실비는 비급여 부분으로 보장받을 게 많은데 비급여 이외에 별도 특약으로 보장 한도 제한과 횟수를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급여 별도 특약을 보면 MRI, MRA,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 그리고 도수치료, 체외파 충격시술, 증식치료 등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특약은 본인 부담 비율이 30%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이 3만 원을 내야 되고 보험회사에서 7만 원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한도와 횟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으로 한도나 횟수를 모두 소진해 버리게 되면 보상되는 부분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다시 한도가 새로 생기게 되는, 또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에 실비에 가입했을 경우에 허리가 아파서 도스 치료를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50회를 2020년 6월 1일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도스 치료를 제외한 체해파 치료, 증식 치료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한 항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합산 50회니까 만약 그 이후에 체해파 치료나 증식 치료를 하더라도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입 시점인 2020년 1월 1일에 1년 되는 시점인 2021년 1월 1일에 다시 한도 350만 원의 50회 범위 내로 새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MRI나 MRA 경우 연간 한도가 300만 원 보상이 되지만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횟수 제한 없이 찍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실비의 면책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실비보험 증권을 한번 피셔가지고 가입한 날짜를 보시고 영상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내가 가입한 날짜에 면책기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보장이 되며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또는 질병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판단이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